일단은 우리가 차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우리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에너지를 많이 태울 수 있는 우리 이제 유방암을 위한 차, 이거는 유방암에 해당되는 것보다도 모든 암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유방암은 비만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비만을 줄일 수 있는 차였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따지면 녹차가 제일 좋아요. 녹차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특히 녹차 속에 있는 성분들은 에너지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EGCG가 많은 그런 녹차가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비타민들이 많아요. 요즘에 한참 레몬수가 많이 유행을 하죠. 레몬차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나무차라든지, 뭐 연잎차라든지, 또 이제 카모마일도 상당히 우리가 항암 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카모마일 차라든지. 일단은 우리가 차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우리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에너지를 많이 태울 수 있는 녹차를 가장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에 보면 항암 작용이 있다고 나오는 게 많잖아요. 외국에서 특히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에 이렇게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나오는데, 커피 속에 들어있는 게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파이토케모가 클로르겐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페인도 약간의 이제 항암 작용이 있고, 그래서 암으로는 이제 대장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걸로. 근데 이제 커피가 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췌장, 담관을 열어줘요. 담관을 열어줘서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을 걸러내주고, 그 다음에 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간 경우는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해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작용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 암이 발생하거나 또 암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을 갖다가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췌장 같은 경우도 우리 소화효소 같은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사실은 소화효소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가 소화제지만, 빈속에 먹었을 때는 이게 소화효소는 항암제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커피가 관장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장에 있는 나쁜 습변들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장을 좋게 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효과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여러 가지로 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커피가 우리가 되게 이런 항암 작용이 있는 클로르겐산이나 이게 높이는 데 있어서는 우리 커피를 로스팅 할 때 이게 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탄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탄내가 나는 부분들은 몸에 좋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로스팅 돼 있는, 자기가 어떤 로스팅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커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탄내가 나요. 그래서 탄내가 나지 않는 이런 커피를 마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저는 우리 병원에서 아예 저기 항암 커피라고 해가지고 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환자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커피를 마셔도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커피를 마셔도 된다. 그래서 아예 그냥 서비스로 커피를 그냥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면은 커피를 그럼 얼마 정도 마셔야 되느냐 이게 나오잖아요. 보통 차를 어떤 얼마 정도 먹어야 된다고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차를 보면 한 6잔에서 8잔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 진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연하게 해서 먹는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 6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커피는 우리가 인스턴트 커피 해가지고서 여기 뭐 설탕도 들어가고 우유 제품이, 유제품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커피만 딱 되는,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메리카노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주 진한 것보다, 아주 진하면 오히려 위장장애 같은 게 올 수 있고, 또 불면증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분들은 가슴이 벌떡벌떡 하기도 하고 속도 쓰리고 여러 가지 위장장애 같은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말고 연하게 해가지고서 아메리카노를 더 희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걸로 해서 한 6잔에서 한 8잔, 그 다음에 설탕이나 유제품은 첨가하지 않는, 그렇게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유방암뿐이 아니고 모든 암에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우리가 비타민 C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세포 안에서 막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산화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단계 해독에 관여하는 게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일단
우리가 산화물이 막 만들어지면 이게 날카로운 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막 찔러요. 그래서 뭐 세포막도 찔러서 손상을 주고, 그 다음에 핵에 있는 DNA도 손상을 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인지 라이보소임인지 이런 세포 안에 있는 장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손상을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손상을 주는 창과 같은,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칼하고 날카로운 칼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일단 꺾어놔요. 그래서 찌르더라도 이렇게 둔탁하게 만들어서 상처를 많이 못 주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일단 비타민C 응급처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단 궤독으로서 우리가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뭐 설포라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는 일단 무조건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산화물들이 바로 사고를 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비타민 C는 우리가 콜라겐을 만드는 성분의 일부거든요. 우리가 암이 이렇게 세포가 떨어져 나가서 전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도록 우리 암 조직에 콜라겐 막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암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유전자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암이 발생을 할 때 암세포, 노화된 세포나 손상된 세포를 세포 자살을 시키는 그런 우리 자살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장 관여하는 중요한 유전자가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를 변이가 돼버리는 경우가 80% 암에서 변이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 비타민C가 약간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는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비타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동물에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식물에 있는 거죠. 우리 비타민C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잘 알고 있는 귤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비타민C를 비타민 나무를 많이 권해요. 비타민 나무 열매가, 비타민 나무라는 것 자체가 비타민C라는 뜻입니다. 비타민C가 워낙 많아서 이름도 비타민 나무라 하거든요. 이 비타민 나무는 우리가 가루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부 재배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7, 8월 달에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따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급을 받아서 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는 냉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냉동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환자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래서 비타민 나무는 그 자체가 비타민 C 덩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야채 종류에는 녹황색 야채에는 대부분 비타민 C를 다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과일에도 비타민 C가 이제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일단 채소나 과일류에는 대부분의 비타민 C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제 비타민 C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비타민 C는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비타민 C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 C를 우리 암 환자한테 많이 쓰는 것은 고용량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왜 제가 한번 혈액을 체크해 보라고 하냐면요, 의외로 체크하는데 혈액 수치가, 비타민 C 혈액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높아도 지금 우리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동 말동한데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낮은 사람들은 내 몸에서 한마디로 항산화 작용이 잘 안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서 만약에 낮게 나온 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비타민 나무라는 게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항상 이제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또 비타민 나무 차를 만들어 가지고서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비타민 나무는 원래 그 추운 한대 지방에서 성장하는 티베트, 그 다음에 저쪽 뭐 시베리아, 몽고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자생하는 나무거든요. 전설이라기보다도 뭔가가 역사적 사건에 관여한 이런 이제 나무 중에 하나예요.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러 갈 때 유럽에서 이렇게 그 몽고군이 온다고, 언제쯤 올 거다고 예측을 하는데 그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도착을 해가지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당했다는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말을 쉬지 않고 달렸다는 거예요. 말이 쉬지 않고. 근데 말이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끔 하는 요인이 비타민 나무를 먹여서 그만큼 몸이 오랫동안 쉬지 않고 달려도 견디는 힘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으로 이 비타민 나무를 역사를 바꿨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책자 같은 데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말하듯이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 몸 안에 산화물이 달리면서 많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비타민 나무가 항산화를 계속 시켜줬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는 그런 걸 보더라도 상당히 그 암을 이렇게 치료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또 우리가 비타민 나무는 국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또 우리 티벳이나 이런 데서 나온 가루로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비타민 나무는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지용성 비타민 C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천연 비타민 C라고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천연 비타민 C죠.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C, 보통 아스코베이트 팔미테이트라는 이런 성분들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안에는 오메가 7이라는 단포화 지방산, MUFA라 하거든요. 오메가 7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 7도 아주 좋은 그런 우리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고, 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불포화 지방산도 같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환자분들은 우리가 음식으로 해서 내가 비타민 C를 많이 공급을 받아야 되겠다, 더 집중적으로 공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비타민 나무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가루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가루로 나와 있는 게 되게 이제 티벳에서 가져온 거예요. 몽고나 티벳에서 가져온데 국내에서도 나오는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되게 티벳이나 이런 데서 가져온 거는 제철에 생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언제 따냐면 열매는 보통 7, 8월 달에 열려요. 근데 그걸 그냥 뒀다가 겨울철에 되면은 이걸 아마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천을 받치고 발로 찬대요. 그럼 우수수 떨어진대요. 그렇게 하고 생산을 하니까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7, 8월 달에 이게 열매가 맺혔으면 그때 따줘야 되는 거라.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겨울철이 되면 우리 나무들은 겨울이 되면 영양분을 밑으로 다 뿌리로 내려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할 수도 있다, 효능이. 그런데 이제 7, 8월 달에 딴 거는 바로 이제 충분하게 영양소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열매를 우리 환자분들한테 한 2, 30개씩 그냥 먹도록 하거든요. 근데 좀 약간 쉬어요. 하지만 이게 신맛이라는 것 자체가 비타민 C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좀 쉬더라도 먹도록 하고, 또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은 가루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차로 만들어서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좋은 기호식품도 되면서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 C가 많은 나무입니다.